네,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. 같은 시각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선고도 이뤄지게 됩니다. 오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원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김다현 기자. 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네, 이 회장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오늘 1심 결과가 나오는데요. 구체적인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이 사건 범죄 혐의의 핵심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.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한 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요.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. 그런데 검찰은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야 합병에 유리했던 이 회장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주가 조작을 위해 미전실 주도로 허위 호재를 유포하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까지 저질렀다는 판단입니다. 검찰은 또 합병 후 이 회장 측이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, 즉 분식 회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. 결심 공판 당시에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주장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. 네,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. 또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는데요.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합병을 추진했던 거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 회장도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낭독하면서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요.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었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. 네, 삼성전자에도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상당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미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차례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. 2021년 8월 가석방되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1,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아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. 이번에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삼성은 재차 초대형 악재에 직면하게 되고 또 횟수로 9년 넘게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의 파고 역시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일각에선 이번 불법 승계 사건의 파장이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삼성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이 회장 개인의 경영 공백에 영향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만약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또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도 우리 정부가 1,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요. 정부가 불복해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오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주목받는 판결이 또 있죠. 오늘 오후 2시 중앙지법에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나오죠. 네, 그렇습니다.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만큼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주요 공소 사실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강제동원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,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습니다. 또 법원의 진보 성향 학술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하거나 일선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재판이 수단으로 전락해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
이에 임 전 차장은 검찰 공소 사실이 신기루와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. 앞서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임 전 차장이 법관 모임 와해를 시도하거나 탈퇴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맞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 판단이 오늘 선고에서도 유지된다면 결국 사법농단의 몸통이 임 전 차장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